노후에 대한 준비도 하시면서 연말정산 때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, 그러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이 IRP 계좌,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시간 날 때 보는 금융 취미생활,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점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IRP라는 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IRP라는 거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인데요,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뜻이에요. 퇴직이라고 하니까 왠지 직장인분들만 가입하는 그런 금융상품 같죠? 맞습니다. 물론 처음에 출시가 되었던 2012년도에는 직장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이었어요. 그런데 2017년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공무원이나 프리랜서, 자영업자분들, 직업군인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.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. 금융기관별로 은행, 증권, 보험회사, IRP 계좌를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, 금융기관별로 각 한 개씩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계좌를 개설하실 때 좀 수수료를 절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 IRP 계좌의 목적은 이래요. 국민분들이 투자나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, 게다가 이 계좌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해주고요. 그리고 노후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 금융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금융상품, IRP라는 금융상품의 기능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바로 첫 번째는 퇴직금 수령입니다. 퇴직계좌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퇴직금 수령이겠죠.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. DB형, DC형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요. 여기서 잠깐 DB형, DC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, 이 DB형, DC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요소입니다.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이에요.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연봉이 좀 상승률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DB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요. 만약에 내가 좀 투자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거나 투자 지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DC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어쨌든 DB형과 DC형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퇴직금을 나중에 퇴직할 때 받기 위해서 이 IRP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. 이 IRP 계좌를 통해서 나의 퇴직금을 수령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. 여기 IRP 계좌에 있는 들어간 돈들은 어떻게 운용이 되냐면요, 여러분들이 예금 혹은 국내외 주식 채권형 펀드,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시면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, 이 연금계좌고 장기간에 걸쳐서 가입해야 되는 그런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에는 기본적으로 30%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금융상품입니다.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세액공제 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. 세액공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, 이 IRP 계좌에는 연간 1,800만원까지 여러분들이 납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만약에 연금저축이라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합산해서 연간 1,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있는 금액들이 모두 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, 연간 납입한 금액에서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낸 거를 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세금 낸 게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덜 받을 수도 있겠죠.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,500만원의 소득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,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4,000만원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16.5%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고요, 소득이 그 이상 되시는 높으신 분들은 13.2%를 세금으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7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, 16.5%라고 하면은 115만 5천원을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13.2%를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92만 4천원을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연도나 그 다음으로 2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2월 공제가 된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좌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. 이 상품을 가입하시면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, 납입할 때 운용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노후에 수령을 하실 때는 과세가 됩니다. 세금이 붙게 돼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세라든지
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붙게 되기 때문에 뭐 조삼모사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라는 거를 16.5%를 차감하게 됩니다.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면서 16.5% 받는 거는 원금에 대해서 16.5%를 돌려받으셨던 거잖아요. 하지만 이 기타 소득세 일시금으로 받으셨을 때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이 전체 적립액에 대해서 16.5%를 차감하고 수령을 하게 되시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바이고요.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그나마 세금을 절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 면에서 이 연금저축계좌랑 비교했을 때 이 IRP 계좌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산운용 면에서도 다양한 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. 게다가 세액공제 한도도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IRP 계좌는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. 어차피 직장인분들이라면 이 IRP 계좌를 언젠가는 개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IRP 계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